친애하는 친구에게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자주 입 밖에 내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시기에 구강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안전하고 만족스러운가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의 방어력이 변화합니다. 한때 강력했던 면역 체계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거나 무해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구강 친밀감처럼 부드럽고 개인적인 순간에서도 말이죠. 함께 탐구해 봅시다. 50대, 6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는 면역 체계가 느려지고 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안이나 친밀한 부위와 같은 점막 지역은 특히 감염에 취약합니다. 구강 친밀감의 순간에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흔히 더 부드러운 친밀감의 형태로 여겨지지만 그 자체로도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잇몸의 민감함, 입에 건조함, 염증이나 감염과 같은 인지되지 않은 구강 상태는 작은 상처를 만들어 전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파트너는 특히 폐경 이후에 건조함이나 조직의 얇아짐을 경험할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밀함은 단순히 행위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존재감, 자존감 연결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의 뇌에서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화학물질인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최 씨는 대전에 은퇴한 엔지니어로 많은 해 전 아내를 잃고 나서 자신의 친밀한 삶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도서관에서 윤 씨와 다시 연결된 후 부드러운 동료애가 자라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약을 하나 먹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혈류를 지원하는 약물도 존재하지만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연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잎채소와 같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오메가가 풍부한 생선은 균형과 순환을 돕습니다. 부드러운 운동, 마음 챙기는 호흡, 그리고 골반 운동은 강함과 안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제스처도 중요합니다. 이게 편안한가요? 라고 묻거나 단순히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종종 감정적 친밀함이 신체적 성능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문화에서 많은 노인 남성들은 조용하고 냉정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용기의 표현입니다. 이는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연결의 문을 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공감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노부부에게 그 활동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체계는 느려집니다. 입의 건조함, 잇몸 질환, 만성 질환과 같은 상태는 감염의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한 활동과 공유된 가까움은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요구합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와 같은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되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50대 남성에게는 입과 목의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수년간 잠잠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나 새로운 친밀감이 생길 때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의 60대 후반의 과부인 배 씨를 기억합니다. 소중한 친구와 다시 연결된 후 그는 아픈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필요한 것은 정보와 치료였습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한 후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균 감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증이 있는 잇몸이나 출혈이 있는 조직은 그 활동 중에 세균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의 조직이 폐경 이후 얇아졌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치과협회는 건강과 친밀함을 위해서도 이유가 있어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치아 관리를 권장합니다. 우선 지식으로 시작합시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몸을 지원하세요. 다크그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 발효식품 또는 인삼은 면역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세요. 이는 신체의 자연 방어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매일 양치하고 치실을 사용하세요. 매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은 위험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돌봄 가까움, 부드러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와 함께 진화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나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시기를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려 깊은 지침을 더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강 조직은 더 민감해지고 면역 체계는 덜 탄력적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없다면 한때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조용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구강 관리 소홀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 작은 구내염 또는 치료되지 않은 충치는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친밀한 접촉 중에 말이죠. 일부 위험은 종종 간과됩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는 노인 남성에게 입과 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비록 잠복 상태에 있더라도 스트레스나 건강 변화로 인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의 성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검사와 열린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도 신체적 변화를 과소평가합니다. 폐경 이후 얇아진 조직 건조함 질병 회복은 그 활동 중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선 자신의 몸부터 시작하세요. 부드럽게 양치하고 치실을 사용하세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세요. 친밀한 활동 전후에 손과 얼굴을 깨끗이 유지하세요. 이러한 작은 단계들이 당신과 파트너를 보호합니다. 과거의 파트너나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덴탈댐이나 보호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을 정상화하세요. 성병 검사만이 젊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느낄 때도 검사는 우리가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 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편안한가요? 라는 간단한 질문은 신뢰의 문을 엽니다. 느린 속도, 부드러운 터치 필요할 때의 휴식은 당신의 몸의 필요를 존중합니다. 압박감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밀함은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빨리 하는지가 아니라 존재감과 존중에 의해 측정됩니다. 파트너의 안녕을 생각하세요. 그녀가 회복 중이거나 호르몬 변화를 겪고 있다면 당신의 인내는 선물이 됩니다. 기다리거나 조정하거나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1세의 은퇴한 교수 강 씨를 생각합니다. 심장 수술 후 그는 그 부분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용한 저녁에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웃음과 부드러움으로 나는 다시 그녀의 남편이 된 기분이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사랑받는 기분이었죠.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활력을 지원합니다. 걷기나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순환을 개선합니다. 베리채소 발효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알코올 섭취를 낮추세요. 한국노인학회는 전체적인 신체 관리가 친밀한 웰빙을 지원하는데 단일 보충제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애펌합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세요. 질문하세요. 의료 제공자와 이야기하세요. 지금의 당신의 필요는 30년 전과 다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는 변화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의 변화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회색 머리 느려진 반응, 낯선 형태를 보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가? 나는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감정은 무겁게 쌓입니다. 부산의 68세 전직 버스 기사인 성 씨를 떠올려 보세요. 전립선 수술 후 그는 진짜 남자로서의 역할을 잃었다고 믿으며 멀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당신이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일 때문인가요? 인내심과 대화를 통해 그들은 친밀함을 다시 쌓아갔습니다. 산책, 부드러운 터치 압박감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요.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화된 몸을 받아들이면 더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용은 자신과 파트너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부드러운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어떤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이러한 질문은 문을 엽니다. 큰 말이 아니라 조용한 진실로요. 그리고 이제 친밀함의 의미를 재정의할 준비를 하세요. 이전과 같은 에너지나 리듬이 없을 수 있으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쾌감은 빠르거나 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리거나 부드럽거나 단순히 함께 있는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포옹이나 부드러운 마사지처럼요. 개인적인 친밀감도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활동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몸과의 연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생의 이 시기가 독특한 것을 제공합니다. 정서적인 깊이입니다. 한국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친밀한 삶을 가진 노인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우울증 증상이 덜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친밀함은 종종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요. 그러나 침묵은 조용한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성하고 댓글을 남기며 심지어 조금이라도 말하는 것은 그 침묵을 존엄하게 깨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의 일부입니다. 배려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안의 연결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지혜,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올렸다면 숫자 4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간단한 제스처는 나는 여전히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간직할 만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은 변화하고 에너지는 줄어들며 반응은 변하고 의심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많은 노인들은 친밀함이 여전히 내게 가능할까? 또는 더 나쁜 질문인 여전히 허용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 능력 또는 단순히 너무 늦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상실이 아니라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조용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더 많은 생각과 존재감, 그리고 우아함을 가지고요. 우선 당신의 몸을 존중하세요. 깨끗하고 영양을 공급받고 휴식을 취하세요. 정기적인 위생치과 방문, 건강검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조용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정서적인 자신도 지원하세요. 당신은 체력 감소 느린 흥분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히 새로운 리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감을 내려놓으세요. 지금의 당신에게 친밀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하세요. 아마도 그것은 키스일 수도 있고 함께하는 목욕일 수도 있으며 느린 개인적인 친밀감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요한 터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하찮은 형태가 아니라 성숙하고 사려 깊으며 진짜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파트너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이 기분이 좋은가요? 또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솔직함은 모든 공유된 순간을 깊게 만드는 신뢰를 쌓아갑니다. 부드러운 걸음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깊은 무언가로 가는 문을 열어갑니다.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 메시지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아래에 숫자 5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나는 여전히 친밀함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돌봄을 믿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당신이 존중받고 지원받으며 결코 혼자가 아닌 공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야기를 잘 돌보세요.